톤수에 따라서 이제 승무 정원이 달라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고 어떤 의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톤수를 우리가 이제 승무 정원이 달라진 게 500톤, 뭐 1600톤, 200톤, 3000톤이래요. 그래서 총 톤수를 대부분이 499톤, 1500 90톤, 2990톤 뭐 이런 식으로 톤수를 3000톤 넘지 않게 합니다. 우리 자동차와 똑같아요. 자동차 2000cc라고 하는데 2000cc가 안 되죠. 1900뭐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유사하게 이 삼박법에서도 그 총톤수에 대한 게 관청의 어떤 감독을 받는 안전운항 기타 여러 가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톤수를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까 왔다 갔던 분도 1600톤 이상이었는가 1500톤 얼마인가 1500톤 얼마 뭐 몇 톤짜리 탔는지 물어봤어요? 1700이었어요? 2000톤 급이라고 얘기했다. 그래? 2000톤 밑으로 2000톤이 무슨 기준이냐 그러면 또 2000톤이 도선 기준이에요. 도선. 그러니까 도선사가 타야 될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배를 만들어요.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1600톤은 이제 선원에 해당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보시면 그런 크기를 봤을 때 이런 목적에 의해서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선박법입니다. 선박법은 여기 보시면 총칙, 국적, 등록 및 절차입니다. 선박법은 선박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법이 뭐 선박 등기법, 선박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톤수 측정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수부랑 시행규칙하고 유사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박 톤수 측정에 대한 시행규칙은 사실은 이제 검사관들이 주로 많이 봐야 됩니다. 실제로 톤수를 이제 계산해내는 방법들을 실어놨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설계하면서 이미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박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박법. 이제 선박법은 이제 국적. 제일 먼저 이제 국적이죠. 국적에 관한 거. 그래서 선박 국적증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국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그 재산적 가치를 하고 이제 선박이 어떤 선박이 어떤 크기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톤수 측정을 합니다. 톤수. 그래서 그 톤수 측정을 해서 그 톤수 측정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선박 등록을 하는 거죠. 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록을 해서 사실은 이제 각종 이제 규제가 뒤따라요. 이렇게 뭐 해사안전 제도라든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제도가 따르고 또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적 가치를 또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 저당권 이런 일반 우리 부동산에 할 수 있는 똑같은 효력을 움직이지만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등기라는 거죠. 그리고 해양수산배는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면 선박 국적증석이 나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선박의 의미는 뭐 저기 지난번 해상교통 안전법과 똑같죠. 수상과 수중입니다. 수상과 수중. 그래서 항해 용어는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기선범선은 똑같죠. 후선도 넘어갑니다. 자, 이 소형선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정의입니다. 소형선박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등기를 하지 않는 거죠. 20톤 미만의 기선과 범선, 그리고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그러니까 소형선박, 이게 소형선박이라는 겁니다. 소형선박. 선박법에서 소형선박은 20톤 미만,
범선과 기선, 그리고 100톤 미만 부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등기를 해야 될 선박은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그리고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게 이제 그 벌크선이에요. 기선, 범선, A인선, 저기 이제 공사 부서입니다. 공사 자재 운송 및 공사 부서. 요거는 가까운 데서 이제 주로 작업을 합니다. 원장님 등기는 안 하는데 등록을 하는 건가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기를 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은 선박은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등기는 안 해도 되고 좀 선택사항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20톤 이상은 해야 되고 이거는 안 받아줘요. 20톤 미만은 등기를 안 받아줘요. 옛날에는 뭐 그런 제도가 없어요. 내가 봤는데 옛날에는 20톤 미만으로 등기가 아니고 다른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유사한 뭐 있었는데 서류적으로 확인하는 게 있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선박법 이제 한국 선박은 똑같습니다. 다른데 그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선박하고 똑같습니다. 국유 공유 국민이 또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상사법인 운수를 위한 선박. 대한민국의 주도인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 공동 대표인 경우 그 전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자, 그리고 뭐 이게 선박법 문제 풀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 선박의 특권. 이게 당연히 국기를 개항하겠죠. 주로 이제 우리 선미에 갑니다. 선미. 이제 선미에 하고 이제 외국 선박이 왔을 때는 주로 마스트에다가 합니다. 자국은 선미 쪽에다 하는 거예요, 주로. 항상 개항하고 다니는 거죠. 네, 다른 나라 가서도 그냥 다 이랬습니다. 국기 개항권, 불개항자. 이제 개항을 해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개항이란 말은 외국 선박에게 그 입항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 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내양 선박은 이제 그냥 가는 거죠. 우리나라 영토니까 아무나 가겠죠.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대 한간에 여객 화물 운송, 상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행, 국내에서 여기서 상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국기 계약 여기 이제 대한민국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외국 선박 잘 되는 곳에 이제 마스터 이것은 이제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국기를 개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선도 외국에 가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국기를 개항을 합니다. 마스터에. 그래서 요 경우만 하는 거고요. 일상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기는 그냥 선묘가 밑에는 좀 전에 말씀했던 거고, 그럼 어느 때 이제 그 불개항장이 기항을 해가지고 그 한간에 운송을 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국가 간의 상호 조약에 의해서 서로 인정하는 거. 요게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조약에 의해서 설립돼 가지고 EU는 같은 나라로 봅니다. 그래서 EU에는 다른 나라 다니는 것이 내항이에요. 똑같은 나라로 다니는 거라고 취급을 합니다. 요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일본하고 저런 조약을 맺으면 내항 선박이 마음대로 그 나라를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조약을 이제 맺은 데는 지금 뭐 그렇지 많지 않죠. 이유가 있죠. 해양 사업업 또는 포획에 피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도 이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허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가에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잘못하면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국가를 수호한다는 생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예외 조항으로서 이제 개항을 해서 국내 간 이제 여객고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의무입니다. 의무. 그 다음에 의무. 의무는 이제 그 등기 등록. 국기를 개항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박 표시로 해야 됩니다. 어떤 선박인지 뭐 이름도 표시해야 되고 선저당이 어딘지도 표시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적증서. 국적증서는 외국에 가면은 검사증서에 갈등 증서를 다 보장합니다. 첫 번째 제2국에 가면 보는 게 증서입니다. 그래서 증서들은 그 나라 법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국제협약에 따라서 하는 증서가 있기 때문에 증서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표시하는 선박 국적증서를 비치를 해야 됩니다. 원장님, 저기 선박의 의무에 등기 등록이 돼 있는데 아까는 등기는 안 하도 선택사항인데 사실 20톤 이상은 해야 됩니다. 20톤은 네. 등기 등록이 의무고 그 밑에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밑에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뭐 등기가 아니고 등록 비슷하게 뭐 돼 있었어요. 뭐 우리가 공문서 받는 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어떤 담보권 설정 이런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배들은 사실 그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과 동일한 목적을 그 재산의 어떤 그 관련된 문제 그런 문제일 거예요. 이제 등록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박 등록을 하면은 이제 국적 증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톤수를 측정하고 등기하고 등록하고 하는 게 선박 국적 증서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톤수 측정. 네, 그 절차가 톤수 측정을 해야 돼요. 톤수 측정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가지고 그 등기부를 가지고 이제 해양수산부에 가는 거예요. 네, 여기 등록했다 이렇게 이제 선박 이제 원부가 있어요. 또 해양수산부에 가면 등기부가 있지만 해양수산부에 가면 선박 원부가 있어요. 원부에 등록을 하고 이제 국적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국적증서가 나오면 이제 선박안전법에서 선박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톤수가 가장 측정이 제일 먼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이제 그 다음에 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거죠. 이제 검사 이제 건조하고 이제 신조하고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가국적 증서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조 중일 때는 국적 증서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 증서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또 등록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등록된 후에 후속 조치를 제출해라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요거는 이제 선박법이니까 그 전 것이죠. 문제가 그게 있더라고요. 등기를 먼저 하냐, 등록을 먼저 하냐, 총톤수, 선박 국적증서 여기 네 가지가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그렇죠. 그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 좀 이따 이제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절차죠. 사실 그것은 뭐 꼭 알아봐야 되는 일이고. 국기 개항 뭐 해야죠. 뒷부분 합니다. 네. 뒷부분에 대한민국 국기한다 뭐 요구하는 경우 외국항에 입항하는 경우 뭐 요구하는 경우인데 사실 다 달고 다닙니다. 항상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다 답니다. 그게 우리나라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실상 영해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배 안은. 그래서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경찰이 국기 개항해라.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선박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달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딱 보고 나서 야 어느 날 선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문제를 보면 연안에서는 한국 선박은 국기를 안 달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문제는 그렇게 나왔어요. 뭐 안 달아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박. 우리나라. 상황이 안 근데 여기 있잖아요. 애국 선박, 애국항이 출입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달아도 상관없는데 안 달지 말라고 했다. 뭐 달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개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까? 문제 요지가 네. 안 달아도 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달아야 되냐. 그러니까 어쩔 때 달아야 하만 돼. 총장이 뭐 요구를 해야 되냐. 뭐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네, 요거 네. 달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네. 꼭 달아야 하는 경우예요. 저게 나옵니다. 틀린 답이 그거예요. 저기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이 요구할 때 아, 보게 되는데 네. 이렇게 등배. 이제 사실 지나가는 배를 확인하는 거죠. 그 해경은 해군이나 해경은 사실 배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영해 관련된 게 해군이고 우리 치안 관련해서 이제 해경이기 때문에 그 국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달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박이 내가 국기를 달고 다니는 것은 누가 뭐라 할 사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저 여객선도 제주 갈 때 그 국기 달고 가요. 뒤에다.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달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고 달고 싶으면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우리 국기 달고 다닌다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아, 요 문제가 나왔나 보죠? 네. 제가 문제를 못 봤어요. 저기 요거는 선박법 나중에 할 거라 해가지고 안 봤는데. 네. 자, 국내 한강 운항 여기 있네요. 국내 한강 이제 그 청투수 50톤 미만, 속력 25톤 이상은 뒷부분이 아니고 다른 곳에 달 수 있다. 이렇게 접하실 선실 구조물로 바깥 벽 양측 잘 보이는 곳. 속력이 너무 높아서 톤수가 작아서 이런 배들은 저쪽에 달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박 표시입니다. 선박 표시. 선박 표시는 우리 신분증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국적도 표시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청장 인정한 방법으로도 달 수 있다. 근데 선박 명칭, 선박 명칭은 선수 양현 외부 아까 보셨을 겁니다. 외부 선 밑 뒷부분에 답니다. 써놨습니다. 10cm 이상의 글씨입니다. 10cm 이상. 선적항은 어딘지 아시죠? 선적항은 선박의 주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박의 주소지. 그 선박의 주소지를 어디에 할 거냐? 이건 뒤에도 나오지만 선박의 주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적항. 그래서 그 선적항을 관할하는 곳에 등기도 하고 관할하는 곳에 등록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주소지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선적항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주소지를 이제 읍면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읍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보이는 10cm 이상을 보시합니다. 헐수 저기 배우셨어요? 헐수? 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통 배들이 선수하고 선미에 양현에 돼 있어요. 중앙에도 있는 배도 있어요. 큰 배들. 큰 배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균 내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배가 크기 때문에 짐을 실으면 사실은 저기 가운데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이런 경사도 보지만 밑 가운데에 짐이 어떻게 실리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요새는 프로그램을 다 돼서 대충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죠.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합니다. 그게 맞는 건지 이렇게 확인도 하고. 코딩색이 말씀하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직접 내려갔어요. 사망사가 내려갔나 그때? 내려갑니다. 사다리 타고 뒤쪽에 사다리 타고
쭉 내려가서 제보고 얼마입니다 이렇게 사망상 내려갔어요. 지금은 글쎄 내려간 사람 있나 모르겠네요. 아마 이제 벽에 가서 뭐 저반대 있으니까 보고 있어요. 뭐 이제 조그만 배들은 뭐 보진 않는데 이제 큰 배들은 가서 보러 간 경우가 있어요. 선장들 한번 보고 와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cm마다 하는데 10cm 이 크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그 드라프트를 나타내죠. 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아래쪽 찰랑찰랑하면 그게 이제 그 해당된 글씨 홀수가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됐죠. 선수 잘 뭐 이렇게 돼 있네. 여기서 사다리통 저 선비도 저쪽에 사다리통 저쪽에 선미 쪽에 선명하고 제주 선적항이 있죠. 선적항. 제주는 우리 그 특별자치도로 사실은 국제선박 등록을 할 수 있는 지정된 곳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국제선박 등록을 하고 싶으면 제주에다 하면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외항선은 많이 제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적항은. 자, 국기개항 항해 금지. 자, 국기개항을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겠죠. 외국에 특히. 그리고 이제 이 선박이 이제 어떤 선박인지를 표시한 게 국적증서죠. 국적증서입니다. 그 임시 국적증서는 외국에서 배를 사오거나 그럴 때 이제 주로 임시적으로 국적증서를 내주는데 그거를 이제 비치하지 않고는 무국적성이 되죠. 비치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럴 때는 국기를 개항하거나 항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구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적증서 없이 항해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시험 문제 아직 뭐 국적증서 나와 있지 않겠죠. 예. 톤수 측정 인자이기 때문에 국적증서 없겠죠. 다른 선박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부상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요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아까 뭐 20톤, 500톤, 아니 100톤 이상. 100톤 이상은 사실 그 선박 등기부에 등재를 하고 증서를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선박 위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되는 부선의 경우는 예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기개항입니다. 국기개항. 네. 그래서 국적증서를 비치를 해라. 네. 자 이제 선박의 등기하고 등록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1번부터 6번입니다. 먼저 선적항을 정한다. 선박이 취등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겁니다. 60일 이내에. 30일도 있으면 60일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먼저 선적항을 정한다.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졸려서. 선제가. 그 다음에 톤수 측정을 합니다. 톤수 측정. 톤수가 나와야 뭐 재산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등록을 하더라도 뭐 몇 톤인지가 나와야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톤수 측정을 합니다. 톤수 측정은 누가? 그 선제관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합니다. 물론 그것을 KR이나 줄 수 있어요. 톤수 측정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여기 대한민국 연사에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톤수 증명서가 나오겠죠. 그죠? 이걸 가지고 톤수를 이제 측정했습니다. 그럼 증명서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등기 대상 선박 20톤 이상 기선 범선 총선 무선입니다.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 등기 신청은
선정항을 관할하는 선정항 관련된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합니다. 우리 뭐 부동산하고 똑같죠? 네, 여기다 신청을 하고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이 나오겠죠? 등기부등본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톤수 측정 증명서와 같이 가지고 선정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에 가서 선박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선박원부에 지방청에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적증서를 발급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등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할 때 등기 등록이란 말을 계속 쓰는 것이 등기가 먼저다. 그 전에는 이제 선정항하고 그 다음에 톤수 측정하고 그 측정 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그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선박에 발급을 하고 이 이후에 이제 검사 증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후에 검사를 합니다. 이제 검사.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껍데기만 사실 된 거죠. 껍데기만. 근데 내용물이 이제 그때 검사를 증서를 검사를 해가지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가 운항할 수 있다고 허가를 해주는 거죠. 아직은 이렇게 국적증서가 났다고 해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은 아닙니다. 네. 사업을 못해요. 안에 내용물이 이제 사실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톤수는 뒤에 나옵니다만 그 크기를 측정한 거예요. 크기를.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측정했기 때문에 우리 땅 측정하듯이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크기의 선박이다 이렇게 이제 그 등기를 해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졸려요? 졸리죠?